네, YS가 떠나간 지 며칠 지났습니다만 아들 김현철 씨의 정치적 앞날과 관련된 기사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산 김현철 씨 정치를 안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함의를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들이 수많은 정치 도전이 있었는데 결과가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심정숙 기자. 네. 실제로 김현철 씨가 정치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건가요? 그게 되게 묘한 얘기를 어젯밤에 페이스북에다 남겼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정치를 떠나겠다 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겠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어제 그 김현철 씨가 밤 9시쯤에 올린 글이거든요. 사무제를 지내고 와서는 앞으로 정치를 떠나겠다 하면서 아버님의 유지도 받들겠다.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면서 정치를 떠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 제가 오늘 김현철 씨 측근들하고 통화해봤을 때 내린 결론이고요. 아. 직접 그 김현철 소장하고 네. 전직 여의도 연구 소장이신데 아무튼 네. 그 통화를 해보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네. 3중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가 계속 주변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또 측근들 전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용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발인 전날 네. 자, 현재 민주주의가 불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말을 해서 정치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그 예상을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뭐 연말까지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을 거로 예상해도 되겠네요. 네, 일단 그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같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조금 보면서 또 그 소산,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용한다, 아버지의 그 뭐랄까 서거를 이용한다 이런 비판이 좀 수그러들 때쯤에. 그러니까 네. 측근들은 내년 1월쯤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을 쯤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 않을까. 주변에 그 네. 이번에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다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현철 씨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국회 앞에서 그리고 국립현충원에서 아버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네. 회환이 아주 깊었을 터인데 사실은 김현철 씨는 30대 때인 1990년대부터 출마 가능성을 많이 뿌렸잖아요. 네. 실제로 본인도 준비를 했다는 것이 취재되는 것이 있는데 네. 출마 가능성 한다면 어느 지역에 있을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지금 상도동 김영삼 대통령께서 계속 네. 허구하시 전까지 살았던 상도동의 동작을 지었고요. 네. 거기 지금 현재 의원은 나경원 의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있는데 네. 저 지역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나가기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네. 실제 상도동에 위치한 곳은 동작갑 지역이지만 거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 삼선을 했던 곳이라 네. 거기 출마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 바로 옆 동네 동작을을 눈여겨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네. 현역 의원이 새누리당의 나경원. 목도를 많이 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고요. 이른바 센 후보하고 한번 이렇게 붙어볼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동작을이라는 곳이 네. 어떻습니까? 당선 가능성을 과거의 선거 결과로 좀 짐작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2012년 19대 총선 때 결과네요. 네, 그 정몽준 그 후보가 그야말로 대선 주자급 굉장히 체급이 높은 후보가 나가서 50%를 살짝 넘는 그런 지지율로 어쨌든 당선이 됐거든요. 여당이 지금 어쨌든 현역 의원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지금 왼편에 보듯이 그 야권 후보들 지지율을 다 합치면 그것도 거의 한 50% 되거든요. 네. 야권이나 무소속 후보로 나갔을 때 새누리당 후보하고 어떻게 보면은 겨뤄볼 만한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작을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3년 전 19대 총선이었고요.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한번 볼까요? 구청장 선거였는데 이때는 이랬군요. 네, 지방선거 때는 그러니까 작년 가장 최근 여론인데 보다시피 50%를 넘었죠, 야당이. 지금 뭐 새정치에서 나올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할지 아니면 김현철 씨가 정말 출마를 하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작을도 굉장히 가능성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동아일보가 취재했던 내용을 보니까 1996년 총선을 앞두고는 부산과 거제 출마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던 것 같습니다. 다 연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구선하는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5선 이상을 부산 서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네. 거제 같은 경우야 뭐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김현철 씨 역시도 아버지 그 집권 때에 문민정부 때에 거제에서 출마를 하려고 뭐 굉장히 구체적인 작업까지 했던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요. 그 한보청문회 때 김현철 소장이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권 중에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반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한 건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 96년이 총선이 있었고 95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95년 지방선거 당시에 거제 지역구 의원은 김봉주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장례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민주동지회 회장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봉주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과 먼 친척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 성함이 김홍조옹 아니겠습니까? 김홍조, 김봉조 비슷하죠? 먼 친척입니다. 네. 근데 당시 어떤 소문이 돌았냐? 이 김봉조 의원을 거제에서 빼서 95년 경남지사 출마를 시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거제를 김현철 씨에게 준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1995년 이제 지방선거가 공식적으로 처음 치러졌는데 현역 거제 의원을 경남지사 해라 예. 해서 내보내면 거기에 빈자리가 생기니까 이듬해 96년에 치러진 선거 때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를 공천하다 이런 게 유력하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신한국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돌아서 김봉주 의원이 청와대로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카카, 저는 중앙정치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지방선거에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다른 일이 없다. 현철이 출마한다는 건 사실 아니야.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제 출마서 쏙 들어간 건데 네. 또 부산 서구 출마설에 나왔던 거죠. 네. 김현철 씨 측근 그룹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아버지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면 정치적 고향이 부산 서구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결국 그것도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김현철 씨 출마가 무산되고 김영삼 대통령 또 다른 측근인 홍인길 청와대 총무수석이 부산 서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일단 그럼 1996년 현재는 그 김영삼 대통령이 4년차 집권기니까 아들이 직접 내가 현직 대통령일 때 출마하는 건 동의하지 않겠다고 아들의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싹을 자른 건 분명한 것 같군요. 본인도 김현철 씨도 본인도 한보청문회 나와서 네. 하고 싶었으나 아버지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재임 기간 중에 공천해서 출마시키는 일은 아직은 뭐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뭐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을 뿐인데 과거 대통령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그 김대중 정부 때에 그 굉장히 두 아들이 다 국회의원을 지냈던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먼저 장남인 김홍일 씨 같은 경우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네. 그 15대 국회의원을 전남 목포 신안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고요.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가서 당선이 됐고 15, 16, 17 노무현 정부 17대 때까지 17대 때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네. 3선 의원을 지낸 바가 있고요. 두 번째 차남인 김홍업 씨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분은 김홍일 장남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김홍업 씨, 그 차남 같은 경우에는 17대 때 참여정부 때 국회의원 출마를 역시 전남 목포 신안에서 나가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18대 때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갔지만 당선되지는 못하고 낙선을 하고 말았는데요. 네.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둘은 집권 시절하고는 약간 엇나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셨던 저 화면 분할 사진은 이제 김홍일 의원의 과거와 요즘 모습인데 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으면서 건강이 안 좋아진 최근 모습 사진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자, 김홍일 의원이요. 이제 2004년에는 아버지가 퇴임한 이후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 탈당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당을 떠나면서라도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었는데 그 당시 장면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대상 정치인 김홍일 교수 진전의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께 평가를 받을 사사입니다. 네, 김홍일 의원이 이제 과거에 고문을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정치인, 대통령의 아들 가운데 출마의 의지를 보였던 분은 누가 있나요? 네, 그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그 네. 노재헌 그 미국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노재헌 씨가 얼마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얼마 전에 그 서울대병원 빈소를 찾았던 화면인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모습이 굉장히 닮지 않았습니까? 키가 굉장히 훌쩍 크고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7살 때 대구 동구 지역에서 당시 그러니까 민정당이겠죠. 한나라당, 그러니까 당시 여당 후보로 민자당 시절이죠. 민자당 시절, 예, 민자당
민자당 후보로 당시에 그 대구 동구을에서 아마 이제 출마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출마를 준비하다가 역시나 불발이 됐습니다. 당시에 문민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5.18 특별수사 때문에 아버지가 그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보이는 보면. 사진은요. 네. 사실은 저 장면, 자, 전노 비자금 사건이 터지기 2달 전입니다. 네. 자, 지금 보는 장면, 김영삼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노재현 씨인데 그 오른쪽에 정주일 의원, 이주일 선생의 모습이 보이는 게 굉장히 이채롭네요. 네, 당시 민자당의 그 아마 지구당 위원장들한테 임명장을 주는 그런 김영삼 대통령이 아마 당 대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말 이렇게 굉장히 20대, 지금 나오는 화면은 노태우 대통령 일가, 탈씨름하고 있는 분이 아마 그 노재현 변호사 같은데요. 아들하고 저 단란한 한때를 보내는 장면인데 어쨌든 아들이 국회의원 되는데 아버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결과적으로는 듭니다. 네, 현재로서는 노재현 씨는 이제 국회의원 출마의 뜻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바로 노건호 씨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 빈소를 찾아서 네.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답은 내놓지 않았죠. 네, 이번에 뭐 본인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절대 정치는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장면이 또 저번에 그 지난주에 빈소를 찾았던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물론 정치할 뜻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김무성 대표와도 만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마치 화해하는 듯한 지난 5월 달에 아버지 추모식 때 왔던 그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정말 면전에서 대인배다운 풍모를 보여라 이렇게 직격 비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하고 굉장히 화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고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 5월 달이니까 몇 개월 전이니까 6, 7개월 전 모습인데 아버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도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봉화마을 장면인데 바로 이 장면 때문에 노건호 씨 친노그룹과 함께 정치를 한 것 아닌가 아주 강한 의구심을 낳았고 기대감을 낳았고 했던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비 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사과, 반성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십시오. 사과, 반성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십시오. 김태현 변호사. 예. 저 때만 해도 출마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봤거든요. 예, 출마 가능성 굉장히 높게 하고 나간다 안 나가다 설랑설랑 있었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간다고 하면 지금 김해 을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 중국에 있다가 그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빈소에 오기 위해서 귀국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 움직임이 없어 보이고 만약에 사실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김해 을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김경수 예전에 그 비서관이 본인의 지역구를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노무현 그 대통령과 죽은과 가신 간의 특수관계를 생각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노무현 대통령 아들 입장에서 이제까지 준비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 번 떨어졌던 김경수 어떤 그 전 비서관의 장례가 있는데 내가 아들이니까 당신 지었고 나 줘. 넌 어차피 우리 아버지는 모시던 가신 아니야. 이건 사실 인간적으로 할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 지금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노건호 씨가 김해을에 출마한다고 합시다. 이게 과연 새정치연합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네. 물론 친노 핵심 세력을 지지자를 규합하고 김해월 정도는 당선될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중도층의 표의 확장성을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 다음 총선에 이슈로 뜨는 것은 새정치연합에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출마는 좀 어렵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싶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흐름이 어떻게 가닥이 잡히는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소식은 저희가 잠시 후에 야권 상황 좀 종합해 점검할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아들들의 모습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 며칠 전 국회에서 열린 연결식 때 정말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YS의 마지막 길을 추모했는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 때문인데요.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26일 연결식 때 장면인데요. 체감온도
영하 5도였습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 외투도 없이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 어린이 합창단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더 모든 사람들이 공분을 샀던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추우니까 외투를 좀 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 있던 그 관계자가 외관상 적절치 못하다 해서 저렇게 추위에 덜덜 떨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투는 주지 않았고 이제 무릎 담요를 제공받았는데 아이들이 체감 온도 영하 5도인데 저렇게 코트를 입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털코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그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눈까지 오면서 저렇게 손과 발을 모습. 덜덜덜 떠는 모습 보이시죠? 제가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 추운 겨울에 열리는 다른 나라의 큰 행사에서 저 장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저렇게 따뜻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이들만 저런 식으로 추위에 떠는 모습이 글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투표권이 없다 보니까는 배려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 현장에 국회에서 취재를 했는데 직접 저 현장에 있었죠. 네, 봤는데 전날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좀 고위직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들이 미리 앉아서 자리를 데펴놓거나 아니면 엉덩이로 의자를 따뜻하게 해놓는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이른바 영감님 고위직가 오시면 바꿔드린다든지 아니면 핫팩하고 무릎 담요는 정말 필수였습니다. 핫팩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다 예외 없이 핫팩하고 무릎 담요는 전부 다 보좌진들이나 아니면 주최 측에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저렇게 파르르 떨면서 얇은 옷, 단복 하나만 입고 저렇게 서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이게, 저런 디테일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말로 선진국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이 무대에 서는 게 저도 그래서 좀 과거 영상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선진국의 대통령 취임식 같은 데도 이제 어린이 합창단들이 많이 무대에 서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니까 오바마 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털모자, 따뜻한 장갑까지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 정말 아쉬운 대목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저 복장이 좀 통일성을 꾀하기 위해서 입히지 않았다는 건데 어쨌건 김현철 씨 유족을 대표해서 그리고 행정자치부 이 행사를 기획했었는데 직접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자, 오게티였습니다. 자, 아이들이 하나까지 좀 섬세하게 좀 따져줬어야 되는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추워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YS 얘기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사무제가 열렸잖아요. 네. 박지만 씨가 YS의 묘소에 등장한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시죠. 박지만 씨가 금요일 날 오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 현충원을 방문을 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추모의 묵념을 드리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눈에 띈 언론 관계자들한테 물었더니 유경수 여사 생신이 바로 11월 29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생신을 맞아서 현충원에 어머님을 뵈러 왔다가 마침 추모를 하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 묘소에도 들렸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연일까요? 아니면 겸사겸사 처음부터 기획을 좀 했던 걸로 봐야 되나요? 네. 겸사겸사 기획 쪽이 오히려 좀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570m가 떨어져 있네요. 네. 570m면은 사실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런 거리인데요.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만약에 왔다가 만약에 돌아갔다면은 또 구설수에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날 발인식에 잠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또 후사가들 입에 오르내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현충원을 갔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추모를 하고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이제 YS의 묘소에서 만난 현철 씨와 지만 씨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는 게 없죠? 네, 아직까지는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애통한 마음 같은 것들을 좀 위로를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님의 건강 상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살짝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물론 전적인 저의 추정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쨌든 마음의 위로 같은 것들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철 씨가 일단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겠다. 정치를 떠나겠다 했습니다만 실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모르겠다는 증론이 가장 많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